백두산 깊은 곳에서 70년간 봉인되어 있던 예언서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혜정스님, 한국전쟁이 휴전선 위치와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견했던 신비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강원도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포착됐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언 속 첫 번째 징조와 똑같습니다. 그의 예언 중 무려 87%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강복절, 한국의 운명을 바꿀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신다면 그 기적의 실체와 다가올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이상한 기운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혜정 스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불교 숭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두산 깊은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둔처에서 평생을 보낸 이 신비로운 인물은 단순한 시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물은 무려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예언자 집안이었고, 혜정 스님은 그 마지막 후계자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그의 선조들은 왕실의 비밀 자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 그의 12대 조상은 왜굴의 침략을 예견하고 왕실에 경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짜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더욱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6개월 전 그는 전쟁의 발발과 휴전선이 그어질 정확한 위치까지 예견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과 한강의 기적, 그리고 1997년 경제위기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혜정 스님은 이런 특별한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그는 더 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과 음야무행의 이치, 그리고 한국 고유의 예언 사상을 하나로 융합시킨 독특한 수행법을 개발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백두산으로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으며 겨울에는 맨발로 눈 위를 걸었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째 되던 날 새벽, 천지 호수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황금빛 영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며 그에게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혜정 스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는 광복의 날에, 두 번째는 가장 높은 폭포에서, 세 번째는 민족의 영산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징조들을 본 자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알아볼 것이며 그 지도자는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중 87%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예견한 대통령들의 당선, 올림픽 개최, 월드컵 4강 신화, 심지어 최근의 문화 한류까지 모두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가장 중요한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후 강복절의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같은 꿈을 꾸고 있고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습니까? 곧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혜정 스님이 남긴 예언서의 핵심은 바로 삼국징조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늘이 직접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며칠 후 강복절에 일어납니다. 8월 15일 정오, 하늘에서 전에 없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도 달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강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목격될 이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하늘에 가로지를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데도 전국의 모든 태극기가 동쪽을 향해 펄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진동을 느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동과 희열이 온몸을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용의 형상을 만들며 붕위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직감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설악산 포항선 폭포에서 일어납니다. 강복절로부터 정확히 49일 후 한국에서 가장 높은 이 폭포에서 물이 거꾸로 솟아오르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320m 높이의 폭포수가 하늘로 향해 역류하는 장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폭포 주변의 바위들에서 신비한 문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래된 한글과 고대 문양들이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문자들 속에는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과 그가 이룰 위대한 업적들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황금빛 용이 폭포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주간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모든 생명체들이 일제히 침묵하게 됩니다. 새들도, 바람도, 심지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까지 모두 멈춥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백두산 천지에서 나타납니다. 올해 동지 12월 22일 새벽 5시 정가, 평소 푸른빛을 띠던 천지 호수가 순수한 황금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착시나 빛의 반사가 아닙니다. 호수 자체가 황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불사조가 호수 중앙에서 날아오를 것이며 그 날개짓 한 번에 천디를 밝히는 빛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빛은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백두산 정상에서는 이 세상 곳이 아닌 향기가 퍼져나옵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마음속 모든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화합의 감정만 남게 됩니다. 남북의 군인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게 될 것이고 70년 분달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모두 목격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등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할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혜정 스님은 이 지도자가 해야 할 두 가지의 신성한 임무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혜정 스님의 예언설은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정치인도, 재벌도, 유명인사도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해온 사람입니다. 세 가지 징조를 목격한 사람들만이 그를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발산되는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조를 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진정한 지도자의 본질을 깨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신성한 임무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정치인들의 거짓말, 재벌들의 탐욕,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는 다릅니다. 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이 아무리 돈을 들이밀어도, 정치인들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그는 오직 정의와 진실만을 따를 것입니다. 그가 시작할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정직과 성실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게 될 것이고 기업인들은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투명한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세금 한 푼까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배경이나 연줄 없이도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진정한 실력주의 사회가 열립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가 단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국민들이 그를 진심으로 따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의 진정성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더욱 위대합니다. 바로 신반도의 평화통일입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있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가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혜정 스님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총칼이 아닌 사람으로 통일에 이를 것입니다. 그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 한 가족입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때입니다. 신기하게도 북한 주민들이 먼저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북한 전역에 퍼지면 주민들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통일의 열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지도부조차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될 것입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무의미해집니다. 오직 민족의 미래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놀라워할 것입니다.
어떤 무력 충돌도 없이, 어떤 위협도 없이 우직대화와 포용으로 통일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은 8천만 인구의 강대국으로 거듭납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혜정 스님은 이미 과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가짜가 실패와 성공을 통해 쌓아온 포대 위에 새로운 지도자가 설 것이라고 혜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위대한 계획의 한 부분을 완성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많은 실수와 과오가 있었지만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을 이 땅에 심은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오늘날 무성한 숲이 되어 새로운 지도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북제라는 어둠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빛이 탄생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던 나라가 철강과 조선,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미래의 통해 한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혜정 스님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시대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폭발시켰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이 경험이 없었다면 새로운 지도자가 가져올 진정한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부 독재의 종식은 국민이 스스로의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새 시대를 위한 영적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정치를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신령제를 도입했습니다. 비록 외환위기로 끝났지만 이것은 한국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보십시오. 평생을 민주화에 바친 그가 대통령이 되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북한에 방문하고 김정일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통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현실로 만든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그때 뿌려진 화해의 씨앗이 지금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깨뜨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은 새로운 지도자가 만들 세상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정신은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있으며 새로운 지도자가 그 정신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주의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을 지켜냈습니다. 녹색 성장과 주요 20개국 정사회의 개최는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통해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여성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힘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우리 국민이 이미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그 촛불의 빛이 바로 새로운 지도자를 부르는 신호판이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마지막 다리를 놓았습니다. 판문점 사령과 평양 공동선언은 비록 완성되지 못했지만 통일의 로드맵을 그린 것입니다. 그가 뿌린 평화의 씨앗이 새로운 지도자 시대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남북 정상의 손을 잡고 군사분 개선을 넘던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새 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지도자들도 가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마치 거대한 교향곡에서 각 악기가 제 소리를 내듯이 모든 지도자가 자신의 파트를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대한 피날레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징조와 함께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가 등장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완성되고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황금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혜정 스님은 그 미래를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완성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자리에 오른 후
한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는 대각성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의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유라고 불리던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고 전 세계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한글일까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에는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시대에 이 비밀이 밝혀지면서 한글은 인류의 정신적 진화를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인 홍익인간 정신이 세계 평화의 기초 철학이 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가르침이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UN 본부가 서울로 이전하고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은 산사회를 초월합니다. 남북 통일로 8천만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만들어지고 북한의 히토리와 강물 자원이 남한의 기술과 결합되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부산까지 연결되어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중심지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번영은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시대의 한국은 나눔 경제라는 혁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기업의 이익이 자동으로 사회적 약자와 공유되는 구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한국이 만든 제3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교육혁명도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지옥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가짜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키우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됩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은 모든 아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국의 교육 모델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교육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의학과 소양의학이 완벽하게 융합된 새로운 의학이 탄생하고 암과 치매 같은 난치병들이 정복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방의학의 발달입니다.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120세를 넘어서게 됩니다. 영적 각성도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과 교회, 성당이 서로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일상이 됩니다. 무신론자들 쫓아 우주의 신비로운 제수 앞에서 감선해집니다. 자연과의 조화도 회복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정원으로 변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연어가 돌아옵니다.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어 호랑이와 크범이 다시 나타납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돌아오며 서울에서도 은하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사의 근무가 정착되고 모든 사람이 예술과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노인들은 존경받는 현자로 대우받고 청년들은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자살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행복지수는 세계 1위가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지도자의 특별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감화시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한국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혜정 스님은 이웃 나라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서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듯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방의 큰 용이 작은 용을 보고 두려워하리니 스스로의 그림자에 갇혀 무너지리다. 여기서 큰 용은 중국의, 작은 용은 한국에 의미합니다. 혜정 스님은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중국에도 거대한 벼라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벼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경고였습니다. 중국의 현 지도자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끄는 변화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부패가 사라지고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한국의 모습,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한반도의 기적을 보면서 자신도 그것을 모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진정성이 없는 모반은 결코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혜정 스님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을사년의 뱀이 영후에 감기 전에 옥잘은 주인에 이르리다. 을사년은 바로 올해를 말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중국 지도부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남부지방의 대홍수, 북부의 극심한 가뭄, 수찬성의 연이은 지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혜정 스님은 이것을 하늘의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잘못된 통치에 대한 하늘의 분노가 자연재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 민중들의 각성입니다. 한국의 평화통일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인민들도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중국 내부의 균열도 심화됩니다. 군부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 연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격차,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긴장,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입니다. 중국 지도자는 이를 막기 위해 더욱 강경한 풍제를 시도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발만 키울 뿐입니다. 경제 붕괴도 시작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지방정부들이 연쇄 파산하며 실업률이 폭증합니다.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하루아침에 경제 위기의 진앙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혜정 스님은 이것이 중국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낡은 체제가 무너져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현명한 지도자들이 한국의 모델을 진정으로 배우고 받아들인다면 중국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한국의 속국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한국이 정신적, 문화적 스승이 되고 중국이 배우는 입장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입니다. 중국의 많은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이 한국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유학이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결국 중국도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민주화가 시작되며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의 자치권이 주어집니다.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도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모델은 한국의 평화통일입니다. 혜정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큰 용과 작은 용이 함께 춤을 출 때 동방의 천년의 평화가 찾아오리다. 한국과 중국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데 아시아 전체가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혜정 스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징조를 보는 자들이야, 그대들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의 영혼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선택받은 증인들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나 직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며칠 후 8월 15일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날 때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그 빛을 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혜정 스님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증오와 미움을 버리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키워라.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준비다. 물질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 큰 변화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믿음을 갖고 서로 도우며 희망의 빛에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준비된 영혼들은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로 이 위대한 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징조를 목격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란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혜정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이것입니다. 2026년 봄, 모든 것이 완성된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인류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대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5천년 한민족의 역사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십시오. 불안합니까? 그것을 기대로 전환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땅에서 이런 기적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8월 15일 정오,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누어 주십시오. 최근에 경험한 이상한 꿈이나 예감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징조가 나타났을 때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증인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와 함께 기적의 순간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의 하늘의 저울 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청와대에 도착한 한 풍의 편지, 영국에서 10일 안에 시작될 사건을 경고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2002년 월드컵 사감, 대통령 탄핵, 팬데믹까지 모두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윤석열, 10회, 영적 지진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가 보낸 메시지의 첫 장을 공개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지고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그 순간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지난 2달 동안 전국에서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불은 마치 지진이 오기 전 동물들이 느끼는 그런 기운이라고 표현했고, 부산의 어르신은 6.25 전날 밤과 똑같은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느낌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어제와 다르게 보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듭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풍리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시계가 새로운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한 영국 목사가 알려왔습니다. 런던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40년째 기도하고 있는 이 목사는 화려한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예언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3년 전에 예견했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1년 전 바다가 아이들을 삼킬 것이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2019년에는 전 세계가 집안에 갇히는 날을 예언했자, 그런 그가 올해 7월 갑자기 한국을 향한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한국의 지도를 보았다. 그 위에 황금빛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한 이름이 반복해서 들려왔다.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이상한 일입니다. 영국 목사가 왜 우리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아니다. 그의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의 도구가 되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영적 세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곧 그 파장이 현실 세계로 쏟아져 내릴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모습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 점점 짧아지는 연살, 그리고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는 그 시선,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목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정확히 10일 후입니다. 그날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영적 파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각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일, 반 10일입니다. 이 기간 또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깨우며 다가올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이름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환상에서 그는 폭풍의 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요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자 지금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움직임들, 갑작스러운 인사변경,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정책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일까요?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주간의 공기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한 베테랑 기자는 30년 동안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갑자기 바람이 멈추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난 3주간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연설 시간이 평균 18분에서 7분으로 줄었고 지물에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그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측근들은 대통령님이 새벽에 혼자 집무실에 앉아 계시는 날이 많아졌다고 전합니다. 무엇에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더 기이한 것은 그의 눈빛입니다. 국무회의 중에도 자조한 곳을 응시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질문과 상관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극도의 내적 갈등을 겪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릅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말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급작스럽게 취소된 해외 순방, 이유 없이 교체된 비서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새벽 회의들.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누군가와 상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털어놨습니다. 회의실에는 분명 대통령 혼자 계시는데 대화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청와대 경호실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협이 내부에서 온다는 암호 같은 메시지가 오가고 평소와 다른 동선으로 움직이는 검은 차량들이 목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음모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영적 전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영국 목사의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받았으나 알지 못하고 부름받았으나 듣지 못한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 나라를 뒤흔들 것이다. 그럴 때가 바로 10일 후라는 것입니다. 최근 청와대 주변 교회들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인원이 평소의 3배로 늘었고 모두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적점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를 통해 쏟아져 나올 계시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영국 목사의 이기장이 공개되었을 때 읽은 사람들은 모두 몸을 떨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자 일기에는 한국의 미래가 마치 영화처럼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3벌의 환상을 보았고 그때마다 같은 장면이 더 선명해졌다. 한국에서 시작될 일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첫 번째 환상에서 그는 지친 국민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불을 품고 있지만 아직 불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미로가 아닌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인물은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이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1000만 명의 가슴을 울릴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밤 동안 한국은 영적 준비 기간에 거칠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꿈에서 같은 메시지를 받는 이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리고 29일부터 31일까지의 3일간 진정한 정화가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숨겨졌던 비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며 국민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서울 하늘에 떠오른 밤, 한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것은 실제 삭제가 아니라 영적인 지움이다. 그 이름에 가진 자는 살아있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다. 음력 8월 15일, 추석 보름달이 뜨는 바로 그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목사는 더 이상 밝히지 않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라는 반서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시위가 아니었다. 그들은 조용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침묵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침묵의 각성은 단 하루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기성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이기에는 강구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파괴가 아닌 재탄생이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다. 한국은 이 시련을 통과해야만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깨어남의 고통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제8일 남았습니다. 목사다 본 환상이 현실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다시 쓰이는 순간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순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목사는 한국의 운명이 바뀌는 정확한 순간에 알 수 있는 3가지 징조를 남겼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하늘이 직접 개입하는 순간이다. 그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듣는 이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침묵입니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던 한 이름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사람들의 입에서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던 어떤 인물의 이름이 최근 들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조차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쓰려고 하면 숨이 멈춘다고 한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날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인 날 그 군중 속에서 한 얼굴이 빛낼 것이다. 카메라가 우연히 그를 포착할 것이고 그 순간 모든 채널이 멈출 것이다. 평범한 얼굴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천년의 지혜가 담겨 있을 것이며 그래 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 열쇠를 쥐고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늘에서 옵니다. 구름이 한가의 모양을 그릴 것이다. 과학자들은 기압과 바람으로 설명하려 하겠지만 아이들과 노인들은 진실을 알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제주도 상공에서 힐 모양의 구름이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떠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만 발표했지만 그곳에 있던 한 할머니는 하늘이 말을 시작했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세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권력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목사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이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압력도, 스캔들도 없이 반질 때가 왔다는 한마디와 함께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두려워하고 대중 앞에 서기를 꺼린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말할 때 1000만 명이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다. 이것은 선거라 쿠데타가 아닙니다. 목사는 이를 명예의 이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시대의 지도자가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새 시대의 인도자에게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다. 가짜의 역할을 다한 후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징조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 각자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이 닫힐 때 우리가 겪게 될 것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닙니다. 목사는 이를 영혼의 지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물은 서 있고 도로는 멀쩡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이 무너질 것이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쏟아질 것이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고객들이 갑자기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려 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수업 중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고 걱정합니다. 교회와 절에는 평일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그들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답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나요? 라는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조차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정보기관들은 마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목사의 예언이 섬뜩합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미룰 것이다. 네 번째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 틈으로 예상치 못한 힘이 들어올 것이다. 청와대 내부 소식품은 이미 주요 정책 결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회의는 하는데 결론이 안 난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북쪽에서 메시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던 위협이나 도발이 아닙니다. 형제야, 우리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내용의 공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이 순간 서울의 대답이 향후 7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목사는 경고합니다. 자존심으로 답하면 재앙이, 겸손으로 답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혼란의 시기에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선 한 아주머니가 외칠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청소부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생중계될 것이고 권력의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청년의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1000만 뷰를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제목의 그 영상은 삭제해도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시골 교회의 80대 목사님이 갑자기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친 영감이라고 무시당했던 그의 40년 전 설교가 발견될 것인데 놀랍게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을 것입니다. 하늘은 계속 경고해왔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에 이 순례의 붕괴는 파괴가 아닌 정화의 과정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것들이 무너져야 진실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한국이 이 시련을 통과하면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 이 혼란의 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본 순간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기다려온 영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습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목사의 예언이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실망할 것이다. 카리스마도 없고 말솜씨도 없으며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증거다. 하늘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보낸다. 이 사람은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첫 등장 시 그는 더듬거리며 말할 것이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언론은 그를 조롱할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나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곳이 있습니다. 부서진 자들의 지혜와 잊혀진 자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위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충격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 걸어왔다. 인정하고 돌아서야 한다. 이 말의 절반은 분노할 것이고 절반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결정들입니다. 미국이 손을 내밀 때 그는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중국이 제안을 할 때 그는 침묵할 것입니다. 일본이 흉력을 유첨할 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더라고 답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를 고립주의자, 배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그의 충성은 여론조사나 지지율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실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박수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바로잡으러 왔다는 그의 말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처음 100일 동안 그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거리는 평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면서도 기다릴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말입니다. 그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때 그는 담담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할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미 답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해서 모두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사람을 거부한다면 스스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거울과 같아서 국민이 진멸하기 싫어하는 진실을 비춘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치유가 시작된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거짓된 편안함 속에 머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이 아닌 그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에 우리 민족의 진정한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목사는 마지막 환상에서 그 답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인류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실험실의 배양 접시처럼 한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지구 전체가 따라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영혼 사이에서, 발전과 정체성 사이에서, 세계화와 고요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해답이 먼저 나타날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동방에서 빛이 온다는 고대 예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 불과 50년 만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할머니의 기도를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서구를 따라가느라 우리 것을 버렸고 부자가 되느라 영혼을 팔았습니다. 목살은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바른 사람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가 진짜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 모든 혼란이 지나간 후 숨불릴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목사는 이를 선택의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폭풍이 지나다고 고요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한국은 결정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천만 개인의 마음속 결정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의숙의 시대가 시작된다. 권력은 한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분산되고 진실은 감춰지지 않고 공유된다. 한국이 이 모델을 먼저 실현하면 전 세계가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매달린다면 기회는 바른 나라로 넘어갈 것입니다. 목살은 강구했습니다. 한국이 실패하면 중동의 작은 나라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하늘은 이래 이를 것이고 단지 누가 그 도구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면의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놓을 것은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에는 새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가올 변화가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준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예언된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11년 3월 11일을 정확히 예견한 그 예언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타츠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12년 전의 만화로 그려낸 일본의 전설적 예언가입니다. 그녀의 예언 적중률은 무려 87%, 과학계조차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마지막 예언을 전했습니다. 2025년 7월에 시작된다고 예견했던 대재앙, 지난달 정확히 그 시기에 일본 남부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한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한국은 파괴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 세계를 이끌 영적 지도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7월에 시작된 징조들이 8월 현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신호들. 여러분, 지난달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바닷물이 갑자기 검붉은 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맑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5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하늘에 원인 모를 빛기둥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후지산 주변에서는 하루에 수십 차례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금원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간대에 원인 모를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면증과는 다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시계가 우리 모두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요타츠키, 올해 47세의 일본 마라바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1999년에 그린 만화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표제에 선명하게 적힌 2011년 3월 대재앙이라는 문구, 정확히 12년 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작품에는 전 세계를 덮여 보이지 않는 병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2년 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닙니다. 그저 꿈의 그림으로 옮기는 만화가일 뿐입니다. 저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잊기 전에 그림으로 그려둡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꿈들이 현실이 되는 확률은 무려 87%에 달합니다. 지난 6월 그녀가 새로운 만화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각성의 문 운해여운 충격적입니다. 올해 7월 일본 남부 해저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가속화된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규슈 남부 해역에서 해저 화선 활동이 관측됐고 이달 들어 그 강도가 3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것은 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국은 파괴의 중심이 아니라 재생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한국에서 새로운 빛이 시작된다. 그녀는 한국의 각성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서피의 승국일까요? 유타츠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속에서 한반도는 거대한 빛의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그 빛이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서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밝히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니 징조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동시에 묘한 기대감.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대한 전환의 목격자이자 참여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류타츠키라는 이 평범한 만화가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게 됐을까요? 그녀의 능력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하필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은 26년 전 그녀가 겪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1999년 봄, 당시 21세였던 유타츠키는 평범한 미술대학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4월 7일 새벽,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베 대지진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3일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상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피언 후 그녀는 자신이 본 꿈들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작품이 바로 내가 본 미래입니다.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만화책, 표지를 자세히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큰 파도가 도시를 덮치는 그림 위에 2011년 3월 대재앙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12년 뒤 정확히 그 시기에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은 늘 새벽 3시 33분에 찾아옵니다. 깨어나면 즉시 침대 옆 공책에 그림을 그립니다. 잊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녀의 꿈 얘기는 현재 15권에 달합니다. 2011년 쓰나미를 예견한 검은 파도의 꿈, 2020년 팬데믹을 암시한 보이지 않는 저 꿈, 그리고 최근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그린 빛의 문 꿈까지. 물론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한 일본 방송에서 그녀가 7월 예언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편집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류 선생님은 예언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7월에 일본 남부에서 시작된 이상 현상들이 그녀의 예언과 일치하면서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철학입니다. 제 꿈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인류가 자연과 맺어온 관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녀는 재앙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 준비가 아닌 마음의 준비 말입니다. 한국이 빛의 중심이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영적 에너지가 깨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녀의 최신 만화 각성의 문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서 일어날 7가지 영적 각성의 단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를 상세히 그려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꿈이 더 생생해지지 않았나요? 깨어난 후에도 꿈의 감각이 오래 남아있지 않나요? 이것도 각성의 신호입니다. 유타츠키가 말하는 꿈의 공명현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7월의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일본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뮤파츠키가 그린 각성의 문 23페이지를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남쪽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검은 파도가 육지를 향해 밀려오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정확히 예언된 날짜에 규슈 남부 해저 1200m 지점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해저 온도가 평소보다 섭씨 8도 상승했고 메탄가스 방출량이 급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자연적 변동이라고 발표했지만 해양학자들은 해저 화산 활동의 전조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8월 들어 이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뮤파츠키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불의 산이 깨어나면 바다가 분노할 것이다. 첫 번째 파도는 일본을 덮치고 두 번째 파도는 한국 동해아래에 닿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이 한국 영적 각성의 반화세가 된다.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 근처에서 하루 평균 300회가 넘는 미세 지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富士山도 심상치 않습니다. 산 정상 부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유황 냄새가 100km 떨어진 복해에서도 감지될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혼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7월 말 내각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제 집결은 곤도박질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한 달 새 15% 하락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뮤파츠키는 이것을 물리적 재앙전의 정신적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사카에서는 한여름인데도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 기온이 10도나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세토네에에서는 수십 년간 잡히던 물고기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부들은 바다가 죽어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땅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나고야, 고베, 히로시마, 일본 각지에서 시민들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낮은 울림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각변동의 신호의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뮤파츠키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별알은 9월부터입니다. 일본의 시련은 한국의 각성을 위한 우주적 균형입니다. 파괴와 창조는 붕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한국에서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동해 바다의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매일 밤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전조를 넘어섭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쿄 긴자 거리를 아시나요? 일본 경제의 신장이라 불리던 그곳이 지금은 유령도시처럼 변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하루 평균 5개의 상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노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님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야 돈을 쓰지 않고 그저 불안해하며 기다립니다라고 한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더 심각합니다. 칸 총리의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내각은 매주 새로운 스킨들에 휩싸이고 장관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습니다. 뮤파츠키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권력의 탑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혼란은 계속된다. 일본 국민들의 정신 상태도 위험 수준입니다. 정신과 선담 예약에 6개월치가 밀려 있습니다. 수면제 판매량은 작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정신과 의사는 집단 불안장애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악몽을 꾸고 같은 시간에 공황 발작을 일으킵니다. 감제 지표는 매해 새로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한 달 새 30% 폭락했습니다. 엔화는 이제 주미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 본사를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던 가대 기업들이 조용히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젊은 세대의 집단 이탈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20대, 30대 청년 10만 명이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한다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중 3만 명의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뮤파츠키의 예언서 87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가 지는 나라에서 해가 뜨는 나라로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빛을 따라 움직인다. 일본인들조차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일본 대도시의 밤거리는 이제 적막합니다.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의 밤은 오히려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깨어있다고 속삭이듯이 이 극명한 대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타츠키는 명확히 말합니다. 한 나라는 잠들고 한 나라는 깨어난다. 이것이 우주의 균형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이 그 깨어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해 바다색이 변한 것을 직접 보셨나요? 속초, 강릉, 포항, 동해안 전역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맑은 날인데도 바다가 짙은 남색으로 변했다가 몇 시간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해양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태계 변화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곤충의 30%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매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상과들이 이상하리만큼 주요합니다. 반대로 나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남서렘은 수십만 마리의 흰나비가 춤추듯 날아다닙니다. 생물학자들은 자연의 균형이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하늘의 빛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춘천의 한 목격자는 북극관 같은데 더 신비롭다. 빛이 춤추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정상에서 기둥 모양의 빛이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수백 명이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내면 변화입니다. 전 국민의 40%가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수면 클리닉이 만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잠을 못 자는데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맑아진 느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들기가 아까워요. 뭔가 중요한 순간을 놓칠 것 같아서라고 한 주부가 설명했습니다. 꿈의 내용도 특이합니다. 수천 명의 비슷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거대한 빛의 문이 열리는 꿈, 하늘에서 황금빛 비가 내리는 꿈, 조상들이 나타나 무언가를 전하는 꿈. 정신과 의사들은 집단 무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요타츠키는 이 모든 현상을 각성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한국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지혜가 깨어나고 있다. 반군 이래 전에 내려온 하늘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녀의 표현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의 뇌파가 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7월 이후 알파파가 평균 35% 증가했습니다. 알파파는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특별한 수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팀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징조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거대한 영적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각성, 파괴가 아닌 창조, 존말이 아닌 시작. 유타츠키가 말한 각성의 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산삼을 초월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타츠키의 예언서 마지막 장을 펼치면 한국 지도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아래 적힌 문구가 가슴을 울립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등대가 되리다. 여러분, 왜 하필 한국일까요? 유타츠키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5천년 동안 침략은 받았어도 침략은 하지 않았다. 그 인내와 평화의 에너지가 지구 차원에서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일본의 파괴적 에너지와 한국의 창조적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미 별알은 시작됐습니다. 7월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했습니다. 관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에 오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조, 전주 등 한국의 고도들에서 측정된 지구 자기장이 평소보다 20% 높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에너지의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합입니다. 수십 년간 갈라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진영을 넘어선 대화가 시작됐고 세대 감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매일 밤 수천 명이 모여 명상을 합니다. 종교도, 나이도, 계층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유타츠키는 한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다. 그는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국을 넘어 세계를 이끌 것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한국 각지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유, 예지, 통체, 마치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양의 원리로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양의 극단,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붕괴를 경험합니다. 한국은 음의 중심, 정신 문명의 시작점에서 부활을 맞이합니다. 파괴와 창조, 종말과 시작, 어둠과 빛,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티베트 숙녀들이 한국의 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시대의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영적 르네상스가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율카츠키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다. 5천년의 고란이 당신들을 단련시켰고 이제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눌 때가 왔다. 결혼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떨림, 그 기대, 그 두근거림이 바로 각성의 시작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타츠키는 경고합니다. 세 가지 마지막 신호가 나타나면 대전환이 완성된다.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첫 번째 신호는 극심한 열기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한국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닙니다. 유타츠키는 영혼의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열기가 높아질수록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실제로 폭염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뇌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의 이상현상입니다.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인 수위가 이유 없이 변동하고 지하수가 갑자기 마르거나 넘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물은 감정과 영혼을 상징합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도 함께 요동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소통의 붕괴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초연결 시대에 진정한 소통이 끊어집니다. 인터넷은 작동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극대화됩니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들고 이웃과 단절되고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유타츠키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물과 식량 같은 물질적 준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입니다. 매일 10분씩 명상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세요. 저녁 식사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세요.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작은 미소와 인사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자연과 연결되세요. 매일 잠시라도 맨발로 땅을 밟아보세요. 나무를 만지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도시에 살아도 작은 화분 하나라도 기르세요. 생명과의 연결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타츠키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두 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파기가 아니라 재탄생이다. 한국은 이 전할의 중심에서 빛이 될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에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전환의 증인이자 참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상한 꿈을 꾸셨나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한국은 진정한 각성의 문이 될 것입니다.